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양 미팅에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이 한참 지나가고 있네요. 가을이에요. 가을, 겨울. 올해는 좀 빨리 추워지는 것 같은데 이 가을철이 되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들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심은 살이겠죠. 예. 천고마비의 계절. 말만큼 우리가 살이 찌기 쉬운 계절이 왔죠. 거기다가 연말이 가까우니까 또 모임이나 만날 분들도 오랜만에 만날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살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살을 내려놓지 마시고 우리가 쪼끔만 알고 잘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살이 찌는 거가 왜 걱정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뭐 옷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꾸 여성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붓는다든지 그래서 얼굴이 '아 예전 같지가 않아.'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살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 살이 찌면 일단은 우리가 근육이 이 반대로 되겠죠. 여기 보여준 거하고 반대로 지방이 늘고 근육이 빠지겠죠. 다 아시는 상식대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체지방을 낮추고 근육량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체지방이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몸무게도 중요하지만 몸무게가 다가 아니고 왜 체지방이 늘면 안 될까? 뭐 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오늘 정리를 좀 해 볼게요. 그리고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서 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육량을 잘 유지를 해야지만 내가 이 연말에도 내 건강도 지키고 내 다이어트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쵸? 자, 같은 몸무게지만 이 체지방이 많게 되면 근육이 당연히 있을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방이 많고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체형이 달라지겠죠. 똑같은 몸무게래도 같은 몸무게래도 옷 사이즈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60 킬로인데 사이즈 4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60 킬로인데 사이즈 8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의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요? 이 안에 내 몸의 내용에 달려져 있다. 그러면 우리를 점검해 봐야겠죠, 나를. 예. 잘 모르시겠죠? 오시면 재 드릴게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한번 여러분들을 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체지방을 밀어내고 근육을 늘려야 되는 게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365일 가지고 있는 숙제고 임무고 그다음에 다이어트의 핵심이다. 그래서 연말에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체지방이 늘고 그다음에 근육이 줄어든다 그러면 '내가 살만 쪘어.'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가 가속도가 될 수가 있다. 노화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우리 몸 전체의 모든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자, 이 체지방 안에는요. 지방 뭐 당연히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량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이런 체지방, 지난번에 같이 나왔던 이소성 지방, 뭐 내장 지방 이 안에는 또 미용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허벅지 여러분 한번 눌러 보실래요? 두꺼운 옷 입으셨을 텐데 이렇게 눌렀을 때 어때요? 잘 잡혀요? 아니면은 안 잡혀요? 아니면은 우둘투둘해요? 뭐 어때요? 이 지방 안에는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건강상이든 미용상이든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셀룰라이트라고 하고요. 실제 셀룰라이트를 보면 이렇게 씩 늘어나는 얽히고 설켜 있는 끈덕끈덕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셀룰라이트가 많은 사람들은 순환에도 장애가 생기고 우리 순환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몸이 무겁다?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무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룰라이트가 심한 분들은 저는 이 10대 아이들도 셀룰라이트가 허벅지 뒤에 그다음에 배에 이런 데 있는 거를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
이 팔뚝 같은 데도 심지어는 그다음에 앞에 앞벅지 막 이런 데에도 셀룰라이트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때를 안 밀어서 생긴 게 아니고요. 순환되지 않아서 정체되어 있는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지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게 아니라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연말에 얘네들을 늘려서 간직한 거에 또 늘려오시면 안 되고요. 얘를 버리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몸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안에 내가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다이어트에 방해가 생기고 아까 얘기한 사이즈 그다음에 체형, 미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몸무게라도요. 이 체형의 변화가 체형이 뭐 이제 다 또 유전이야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유전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체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같은 몸무게지만 옷을 입었을 때도 불필요한 별로 내가 이 정도 몸무게면은 이 정도 옷이 맞아야 되는데 하는데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연말에 방심을 하게 됐을 때 불필요한 지방이 쌓여서 얘네들이 우리 몸에 셀룰라이트로 자리 잡고 이 셀룰라이트는 순환이 되지 않아서 정체되어서 이 정체된 거 안에는요.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수구 물을 버리지 않고 한 하루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하수구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부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때요? 냄새도 나고 뭐 그 안에 박테리아도 생기고 더 나빠질 거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순환이라는 게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살이 쪘어 이거를 순환의 관점으로 보면 살이 찐 부분이 내일 되면 빠져 있으면 순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있어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정체 현상이 생기는 건데 정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부패하기 시작을 하고 썩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박테리아가 생기기 시작하고 곰팡이균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미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몸무게만 느는 게 아니라 몸무게만 는 줄 알았더니 내 몸에 불필요한 너무 많은 것들이 생기면서 순환장애 나중에는 그게 면역력 저기 떨어지고 그러면서 질병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한 지방을 그날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몸으로 만드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먹지 말아라, 모임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드세요. 드시고 뭐 하세요. 즐기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라이프를 즐기시는데 그런데 그다음 날에는 내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재생이 돼서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는 몸의 컨디션을 만드셔야지만 다이어트도 성공을 하고 건강도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그 즐겁게 기쁨으로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맨날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여러분 새롭게 하십시오. 옷을 사지 마시고. 네. 자, 이 끈덕끈덕이한 게 이제 내 몸에서 부패하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이 체형에 문제가 변화가 생기냐라고 했을 때 우리 몸에 다 이루어진 우리 몸을 연결시키는 거를 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콜라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콜라겐이 이렇게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는데 콜라겐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얽히기 설키기 시작을 하면서 콜라겐층이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콜라겐이 단순히 우리 피부, 뭐 머리카락, 뭐 이빨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콜라겐은 우리 몸에 곳곳에 있습니다. 머리에도 있고요. 혈액 안에도 있고요. 근육에도 있어요, 여러분. 근육. 그다음에 연골, 뼈. 가끔 제가 무릎 종아리가 너무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리하셔서 콜라겐 몇 배로 드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 맛있어서 뭐 많이 먹으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뼈나 연골이나 근육에 무리가 갔다는 얘기는 많이 사용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충이 되면 빨리 통증이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진피층에
상당한 부분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데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고 셀룰라이트가 엉키고 설키게 되면 그 콜라겐층이 없어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약간의 이제 살이 쪄서 내 몸의 체형의 변화나 뭔가 좀 울퉁불퉁한 게 이제 생기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콜라겐이란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콜라겐은요, 이게 나이가 들면 다이어트를 포기하시는 분들, 아유, 그냥 뭔 살을 빼 건강이나 챙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우리 몸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피도 사용이 되고 근육도 사용이 되는데 뼈도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부분 콜라겐도 우리 몸에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나쁜 걸 안 먹는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없어지는 감소가 되는 퇴화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콜라겐이라는 거죠. 나이대 보세요. 20대는 그러니까 10대, 20대는 굶어도 빠지는 거예요. 굶고 운동을 해도 빠지는 거예요. 감소되는 시기가 아니라 뭐 10대 후반까지는 우리 몸에서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어때요? 잘 안 되시죠? 그게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고 내 몸에서 감소되는 게 더 많아지는 나이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에 가면 살 빼지 마 그게 아니라 살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나이가 드는데 내 몸에 불필요한 거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적게 먹고 운동해서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적게 먹는 거 필요하고 운동하는 거 필요하나 그 외의 것들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내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콜라겐은 손톱, 연골, 뼈, 요즘에 이제 뼈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실은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할까 생각 중인데, 골다공증 약을 내가 먹어야 되는 상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뼈가 뭐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적인 거를 보충하는 게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건강상으로.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머리카락, 결합 조직, 피부 당연히 이제 피부에 콜라겐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우리 전신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이 쪘어라고 했을 때는 내 몸에서 콜라겐층이 너무 얽히고 설키고 부족한 상태에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콜라겐층을 재생을 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게 되면 다이어트가 더 잘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드실 때는 저분자 펩타이드 형태의 콜라겐을 드셨을 경우에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당연히 저희 허벌라이프 거는 저분자로 만들어졌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폭식하고 어느 날 굶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임이 많았을 때를 생각을 하면, 이거 언제까지 계속 먹어야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먹다 죽을 것 같은, 막 진짜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이제 우리가 단식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제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내가 많이 살이 쪘다, 불필요한 지방이 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방이 늘어난 자리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적게 먹는 것도 필요하고 운동도 하긴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가 더 빨리 될 수 있냐면 내 몸에서 부족한 거를 배로 어쩔 때는 메가로 늘려서 채우는 게 다이어트가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콜라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미네랄 중에 한 가지가 이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약방의 감초와도 같은,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내가 피곤하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신경을 많이 썼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멀전시에 가면은 이 마그네슘 처방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응급처치로. 근데 이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내 몸에서 많이 갖다 쓸까라고 하면 내 몸에서 이게 저장된 위치도 그렇고 저장되어 있는 장소도 그렇고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그네슘은 이 뼈의 상당 부분 많이 저장되어 있고 신경과 근육에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잠을 못 주면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내가 예민하고 싶어서 예민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녁에 저녁 식사하시거나 뭐 이러고 나서 마그네슘을 좀 드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로가 잘 회복이 안 돼요.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어디 많다 그랬어요? 뼈하고 신경하고 근육에 많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불안감. 불안한 것들이 이제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칼슘을 많이 먹었을 때는 혈관이 경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혈관이 경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뼈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콜라겐하고 이 마그네슘을 훨씬 더 잘 챙겨 드시면 골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음식에는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드시는 거고, 음식으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보충해서 드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셀룰로스를 우리가 그래서 해독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제가 현대인들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거는 꼭 드세요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셀룰로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독을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양을 늘리셔서 드셔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약간 살이 찌는 스테이지에 와 있어. 몸이 자꾸 부른 것 같아. 부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마그네슘을 늘려서 드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허벌라이프 시작했을 때, 지금은 그런 용어가 우리가 클레임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뭐라고 여기 적혀져 있어요? 캐랄로그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신장. 네, 신장을 디톡시피케이션 한다. 그러니까 몸에 불필요한 불순물을 빼준다라고 이제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는 그 기간에는 필요한 영양을 늘려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운동선수가 먹는 식사의 양과 운동을 안 하는 어른들, 한 60대, 70대가 드시는 식사의 양이 똑같을 수가 없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각자에 맞춘 양을 드시는 거예요. 영양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물의 양을 늘려서 마셔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피에 대한 부분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나이트웍스 양을 늘려서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고요. 어떨 때는 유산균을 늘려서, 어떨 때는 오메가3를 늘려서, 어떤 경우는 지금 내가 막 자꾸 붓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그네슘을 늘려서 드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걸 늘려서 드시고 하시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을, 습관을 개선을 해야겠죠. 되게 중요한 거죠. 어려운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같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거기에 내가 삼시세끼를 균형 잡힌 식사로 드시면 너무 좋겠으나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침만이라도 여러분, 아침. 예. 아침을 잘 드시면, 균형 있게 드시면 내 몸의 대사가 잘 원활하게 하루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활력도. 내 몸이 ready가 되는 거야. ready to go, ready 딱 준비가 되는 거야. 하루를 살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아침에 막 허겁지겁 늦어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그냥 다 엉망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다음 날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저도 경험했던 것처럼. 자, 그다음 빼놓을 수 없는 거, 운동. 내가 지금 이제 먹어야 될 일이 많다. 뭐, 그리고 지금 식욕이 너무 폭발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운동이 약간 이제 동전의 양면 같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극히 저의 케이스입니다. 제가 운동을 많이 하면 식욕이 너무 늘어서 많이 먹게 돼서 체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적당한 운동의 양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일주일에 뭐 3번에서 4번 정도 그 정도로 선호를 해요. 그런데 내가 운동도 안 하는데 자꾸 식욕이 폭발해 하시는 분들은요,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숨이 가빠야 돼요. 처음에 숨이 가쁘면 무리가 오죠. 그런데 이 쥐어짜는 느낌을 한 번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운동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땀 흘리는 걸 운동을 하면서 땀 흘리는 걸 싫어했었어요, 제가. 예,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운동하는데 땀이 한 방울도 나지가 않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신 운동은 됐지만 우리 몸에 실제로 심장이나 그다음에 조인트에도 한번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극이나 근육의 자극이 이 뇌에도 자극이 덜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짧더라도 뭐 15분, 20분 하신다 하더라도 한 번은, 예, 그래서 요즘에 달리기가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달리기도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예, 달리기도 할 말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죠? 네. 이 달리기를 하면서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달리기를 하면서 몸이 굉장히 베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운동이라는 건 좋지만 이 운동은요, 또 하나의 우리 몸의 스트레스입니다. 먹는 것도 스트레스, 우리가 사는 것도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가, 인간관계도 스트레스, 일도 스트레스, 운동도 스트레스예요. 좋은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내 몸에서 항산화 작용으로 이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는 내 몸에 항산화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분들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공복에 커피 한 잔 들고 운동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비타민C라도, 우리 있잖아요. 우리, 뭐, 리프트오프라도, 뭐, 유산균 알로에라도, 베스트 디펜스라도, 예. 아니면 너무 공복에 힘든 분들은, 저 같은 경우 너무 공복에 힘들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하는 날은 점핑을 운동하기 3시간 전에 쉐이크를 저는 마시고 합니다. 예. 여러분의 방법대로 이제 좀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이 주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숨이 한번 가빠서 땀이 나고 근육에 자극이 나고 내가 이런 순간이 오지 않는 운동들은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골다공증 예방 안 돼요. 그런 운동은 여러분, 뇌 건강만 좋아지고 그것도 어디야, 그쵸? 예, 근데 별로 비만, 체중 조절 전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운동의 효과를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반드시 이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고 내가 그냥 아유 그냥 나는 연말 지나면서 그냥 지나고 "새해부터 할래요."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새해부터 할래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실은 새해가 됐을 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또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이어트라는 거, 건강이라는 거에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놓으시면 이게 단순히 살찌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순환의 정체 현상 플러스 체온 떨어지고요. 체형 무너지고요. 면역력 떨어지고요. 너무 겁을 들이나?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따뜻하게.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 원적외선에 대해서도 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지만 원적외선을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체온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효율성이 늘어나는 거죠, 효율성.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든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든지 간에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효율성이 잘 나올 수 있는 몸의 상태로 항상 갔다 와서 돌아와서 하는 몸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말을 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체중이 늘지 않고 체형에도 뭐 이렇게 변화가 없이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다 알아.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아유 다 아는 얘기 하시네. 다 아는 얘기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지 않는 거는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시면 허겁지겁 가지 마시고 예 여러분 따뜻하게 물 드시고 쉐이크 드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영양적인 부분을 챙기고 하루를 시작하면 한 주가 생각보다 활력이 있고 더 에너지도 넘치고 건강한 느낌으로 실제로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벼운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 주도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